1925년 독일 바이에른의 뮌헨 감옥의 한 방 안에서 한 남자가 원고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 그가 쓰고 있던 책 나의 투쟁은 훗날 인류사의 어두운 그림자를 남길 사상의 뿌리가 됩니다. 역사학자 이언 케르쇼의 평전에 따르면 히틀러는 이 감옥을 패배 속에서도 정신적 승리를 다지는 시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패전의 충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히틀러는 군 병원 침상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전쟁 막바지에 영국군의 화학가스 공격으로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을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독일의 운명을 보았다. BBC 다큐멘터리는 그를 패전의 충격 속에서 태어난 정치적 인간이라 표현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체제에 대한 복수심으로 바뀌었고 그 감정이 정치적 에너지로 폭발한 순간이 바로 1919년이었습니다. 그해 히틀러는 우연히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작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참석자는 20명 남짓. 맥주홀 한 구석에서 국가의 미래를 논하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히틀러는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역사가 윌리엄 슈라이어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단 한 번의 연설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그 조직에 가입했고 곧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히틀러는 대중의 감정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배신당한 국민, 무너진 자존심, 굶주림. 그는 이 세 단어를 정치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케르쇼는 이를 분노의 감정정치라 불렀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당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당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외쳤습니다. 독일은 다시 위대해질 것이다. 우리는 배신자들을 처단해야 한다. 그의 언어는 단순하고 강렬했습니다. BBC는 그를 언어를 무기로 사용한 최초의 선동가라 평가했습니다. 1923년 그는 뮌헨의 한 맥주홀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른바 뮌헨 폭동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군중을 이끌고 정권을 탈취하려 했지만 경찰의 총격으로 진압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곳에서 나의 투쟁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은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반유대주의가 뒤섞인 선언문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썼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약자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이 문장을 20세기 비극의 씨앗이라 부릅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시기를 하늘이 준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는 도시마다 연설장을 돌며 외쳤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절망을 본다. 내가 독일을 구하겠다. 독일 연방기록보관소에 남은 사진에는 수천 명의 군중이 그의 연설장 앞에서 팔을 들고 외치는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그의 말은 신념이자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1932년 나치당은 독일 제1당이 됩니다. 그리고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로 임명됩니다. BBC는 이 장면을 한 나라가 민주주의의 절차 속에서 스스로 독재자를 선택한 순간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는 즉시 언론을 장악하고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빌미로 공산당을 탄압했고 수권법을 통과시켜 입법권마저 손에 넣었습니다. 케르쇼는 이 시점을 히틀러가 국가를 개인화한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선정과 두려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요제프 게벨스가 이끄는 선전부는 라디오와 영화, 신문을 이용해 히틀러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총통의 노래를 배웠고 거리에는 한민족, 한나라, 한 지도자라는 구호가 걸렸습니다. 동시에 유대인에 대한 법적 차별이 제도화되었습니다. 1935년 제정된 뉘른베르크 법은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이 법을 인종청소 정책의 출발점이라 평가합니다. 히틀러는 유럽으로 야망을 확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체코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9월 1일 그의 명령으로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45분 전차가 국경을 넘었고 유럽은 다시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었습니다. 6년 뒤 1945년 4월 베를린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소련군이 도심을 포위했고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 숨어 있었습니다. 케르쇼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신의 사명자라 믿었습니다. 4월 30일 그는 권총을 들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56세. 그의 죽음은 전쟁의 종식이었지만 동시에 인류의 반성의 시작이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를 가능하게 한 시대의 분노는 오늘에도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난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혐오의 확산, 그리고 극단의 언어들. 이 모든 것은 과거 독일이 경험했던 그 시절의 그림자와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경고합니다. 무관심은 악의 가장 큰 동맹이다. 히틀러의 이야기는 인간의 관기보다 침묵한 다수의 위험을 말해줍니다. 그날의 독일처럼 오늘의 우리도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 전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한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인류의 선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